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수능 공부하다 보면 밤에 출출할 때, 진짜 많죠. 야식으로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배달 앱을 딱 켰는데 그 곱빼기나 사이즈업 버튼, 나도 모르게 그냥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혹시 이왕 먹는 거 양 많아야 가성비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거 완전 국룰이죠. 저도 모르게 같은 값이면 양 많은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지문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7학년도 수능 특강 11강 4번 지문 포션 디스토션, The Hidden Cause of Obesity. 우리말로 하면 1인분의 왜곡, 비만의 숨겨진 원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제목부터가 아주 흥미롭죠. 그냥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게 아니라 그 원인이 왜곡, 그러니까 디스토션에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문을 가지고 단순 해석을 넘어서서요. 아예 수능 출제자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어휘에 밑줄을 쳐야 하는지, 또 어떤 문장 구조가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글 전체를 꿰뚫는 논리의 흐름은 뭔지 하나하나 같이 해부하듯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지문은 아주 흥미로운 관찰로 문을 여는데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지난 수십 년간 비만율, 즉 오베시티 인시던스와 1인분의 양, 포션 사이즈가요.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함께 치솟고 있죠. 지문의 첫 문장이 이 현상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incidence of obesity has increased in parallel with increasing portion sizes. In parallel with, 뭐와 평행하게. 그러니까 뭐와 나란히라는 뜻이네요. 근데 그냥 같이 증가했다는 거랑은 어감이 좀 다른데요? 와,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맞아요. 그냥 together나 at the same time이 아니에요. In parallel with는 두 개의 선이 같은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현상 사이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아하, 수능 독해에서 이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초반에 발견했다? 그럼 거의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글은 비만율과 1인분 양의 인과관계를 파헤치겠구나 하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되니까요. 와, 표현 하나에 글의 전체 설계도가 담겨있는 셈이군요. 그럼 그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지문에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요. 1985년에 비해서 오늘날 성인들이 하루 평균 30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고요? 300칼로리면 밥 한 공기인데 이걸 매일 더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밥 365공기를 더 먹는 셈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쓴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Is this test a coincidence? Or do larger portion sizes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커진 1인분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와 관련이 있다는 표현은 정말 별표 5개짜리 필수 수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뜻만 아는 걸 넘어서서 아예 직접 영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해요. 서술형 때문에요? 네, 서술형 문제에서 뭐와 관련이 있다는 조건을 주면 바로 이 표현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우리는 거대한 1인분을 보고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능모, 정상적인 것 혹은 a great value, 가성비가 훌륭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portion distortion, 1인분의 왜곡입니다. 슬라이드의 정의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The perception that large portion sizes are appropriate. 즉, 큰 1인분이 적절하다는 그 인식,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행동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식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난 의지가 약해서 많이 먹어 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사회 전체가 큰 게 좋은 거야 라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고요. 바로 그게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 environment와 사회 구조의 문제로 분석하는 시각. 이 지문은 비만이라는 문제를 바로 그런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수능형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이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이거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럼 이 포션 디스토션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레스토랑이네요.
We find portion distortions in restaurants. 여기서 제시된 수치가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Jumbo-sized portions are consistently 250% larger than the regular portions. 250%. 레귤러 사이즈의 3.5배라는 거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배부른 크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어법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관계부사 where예요. 아, 왜요? 네, 슬라이드 예문을 다시 보죠. In restaurant where the jumbo-sized portions are larger.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저는 where는 항상 어디에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킨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레스토랑이 뭐 어디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냥 장소가 아니라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여기서 where는 레스토랑이라는 공간 자체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현상을 덧붙여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는 점보 사이즈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식으로요. 아하. 위치가 맞냐는 수능어법 문제 단골 메뉴니까 장소 더하기 where 더하기 완전한 문장, 구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한다는 뉘앙스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아,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라는 뉘앙스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장소 안에서 벌어지는 액션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거군요. 근데 이 문제가 레스토랑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준거는 바로 우리 집입니다. We even find portion distortions in our homes. 그러고 보니 저희 집 밥그릇도 할머니 댁에 쓰던 옛날 밥그릇보다 훨씬 크고 얕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지문이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죠. The sizes of our bowls and glasses have steadily increased. 그릇과 유리잔 크기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지어 1960년 이후로 평균 접시의 표면 면적, surface area는 무려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그 구조가 나오네요. In our homes, where the sizes of our bowls and glasses have steadily increased. 아까 레스토랑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어법 구조가 한 지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다. 이건 나를 문제로 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아까 나왔던 거네? 하고 알아채는 게 중요하군요. 첫 번째 웨어에서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다면 두 번째는 이 구조를 또 사용해서 강조하는구나.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독해죠. 좋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집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그릇과 1인분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는 이제 확인했어요.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좋아, 오늘은 평소보다 250% 더 먹어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 어떻게 큰 접시 하나가 우리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지문의 핵심, 작동 원리,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문은 이 원리를 오토파일럿, 즉 자동 조종 장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핵심 부사가 포함된 문장을 볼까요? People unintentionally consume more calories.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이게 핵심이군요. 네, 이 부사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오늘은 많이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받으면 우리 뇌가 그게 1인분이라고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다 먹어야 만족감을 느끼도록 세팅이 바뀐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과 연결됩니다. 바로 단위 편향, 유닛 바이어스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접시, 봉지, 병처럼 하나의 단위로 제공되는 건 그게 양이 얼마든 전부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자 한 봉지를 뜯으면 멈추기 힘든 것처럼요. 맞아요. 접시 크기가 커지면 우리 뇌는 그 커진 접시를 새로운 정상 단위로 인식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걸 다 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공감되네요. 영화관 가서 거대한 팝콘통을 보면 저걸 누가 다 먹어 싶다가도 영화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어느새 바닥을 긁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단위 편향, 오토파일럿 효과였군요. 그 자동 조종의 결과는 결국 우리 몸의 생물학적 결과, biological consequence로 나타납니다. 슬라이드의 저울 이미지를 보세요. 한쪽에는 섭취하는 에너지 인잇 인, 다른 쪽에는 활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아웃이 있죠.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지는 이 불균형 상태를 지문에서는 positive 에너지 밸런스, 즉 에너지 과잉 상태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파지티브 에너지 밸런스라고 하니까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파지티브는 긍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수학의 플러스 개념이에요. 아, 플러스. 네. 즉 에너지가 남아도는 상태라는 뜻이죠. 더 큰 1인분을 무의식적으로 다 먹어치우는 행위가 바로 이 에너지 플러스 상태를 만드는 주범인 겁니다. 아하.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아진 플러스 상태. 결국 이 남는 에너지가 전부 살로 가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이로써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지문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파지티브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과잉은 필연적으로 weight gain,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and ultimately can result in obesity, 비만이라는 최종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이네요. 환경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바뀐 인식은 우리도 모르게 과식을 유발하고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결국 비만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 정말 조용한 함정 같아요. 조용한 함정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 논리적 흐름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글의 순서를 맞추거나 문장 삽입 문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한번 쭉 꿰어볼까요? 이 비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 핵심 어휘부터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게요. 제가 영어로 발음하면 그 뜻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incidence. 발생률. 두 번째, in parallel with. 뭐와 나란히 동시에. 세 번째, distortion. 왜곡. 네 번째, perceive. 인식하다, 인지하다.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부사죠.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5개 단어만 알아도 이 지문의 핵심은 다 파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키워드들을 모아서 이 글의 전체 구조, 러직 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의 여정, 즉 path to obesity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한번 그려주시죠. 첫째, observation, 관찰. 비만율과 1인분량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 portion distortion, 문제 정의.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이 큰 사이즈가 정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왜곡 때문이라고 문제를 정의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레스토랑이랑 가정을 예로 들었고요. 이게 evidence, 증거 단계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 메커니즘, 원인 분석.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과식하게 되고 이게 결국 에너지 과잉 상태를 만든다고 그 작동 원리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result, 결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비만, OBCD라는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지문 전체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 지문이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주제 찾기 등 어떤 유형으로 변형되어 출제되어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능 영어를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말 완벽한 분석이네요. 결국 이 지문은 비만의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1인분 왜곡이라는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군요. 무심코 사용하는 큰 접시, 가성비라고만 생각했던 점보 사이즈 메뉴가 사실은 우리 뇌를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지문처럼 사회 현상 발견, 원인 분석, 결과 도출로 이어지는 3단 구조. 이게 수능 비문학 지문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아, 다른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겠군요. 네, 과학 지문이든 사회 지문이든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진 글이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논리 구조 분석법을 다른 지문에도 꼭 적용해 보세요. 글을 훨씬 깊고 빠르게 이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사회 현상, 원인 분석, 결과 이 3단 구조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를 대충 해석하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그 논리 구조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포션 디스토션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이야기를 분석해봤는데요. 이 지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게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카페에서 버튼만 누르면 끝없이 리필되는 탄산음료, 가성비를 내세운 거대한 사이즈의 음식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상상도 못할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문화까지. 어쩌면 우리 사회는
우리만의 새로운 포션 디스토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이 끝난 후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나의 정상 기준은 과연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